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일리노이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동보험 올키즈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행세칙이 변경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올키즈 보험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19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주 전역에서는 가장 처음 시행되고 있는 올키즈 보험은 저소득층 가정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올키즈 시행 방침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지금 현재 메디케이드나 키케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PCCM 프로그램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주정부에서 컨택을 빨리 하지 못해서 미처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못 하실 경우 환자는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들 리임버스 받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 한 3, 4개월은 혼선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제가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근 일리노이 헬스 커넥션을 조직하고 일리노이 전역의 병원들이 올키즈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리노이 헬스 커넥션에 주정부 보험 취급 병원으로 등록이 된 곳에서만 올키즈 보험 소지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리임버스를 받아야 하는 메디케어나 키드케어 보험은 리임버스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도 적기 때문에 일부 병원들이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책면으로 완전히 세틀다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사용해 보시고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또 저희는 그런 어려움들을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특수한 상황이 그러니까는 이 이민자들의 이렇게 어려움들, 특수한 어려움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서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카고 지역의 한인 병원들은 일리노이 헬스 커넥션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타 이민자 커뮤니티도 현재 보건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주정부가 병원들과의 리임버스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당분간 큰 혼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뉴스 안계윤입니다. 지난 땡스기빙 연휴에 이어 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여행객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각 항공사의 항공권 예매율이 이미 80%를 넘어섰으며 위스콘신 등 인근 휴양지의 숙박권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AAA 모터클럽은 이번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달 초까지 기록적인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0마일 이상 여행을 하는 장거리 여행객은 전국적으로 6,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도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오는 금요일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에는 3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승객들은 비행시간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색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선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소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를 앞두고 일리노이주 교통국이 음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경찰국과 150여 개 이상의 스테이트 에이전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응해야 합니다. 검문이 강화된 만큼 음주량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1,211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1,319명과 비교해 약 100여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교통국은 연말 교통사고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클릭 잇 or 티켓으로 불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들에게는 적발 시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음주운전 사고율이 높은 6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일리 시장이 오는 2008년 대선에서 바락 오바마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의원 등 민주당을 지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오랜 임기 동안 계속 중도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데일리 시장의 한 측근에 따르면 데일리 시장이 최근 일리노이, 그것도 시카고 안에서 백악관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남은 대선에 대해 데일리 시장이 이처럼 일찍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데일리 시장이 일찍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98년 당시 엘 고어 부통령을 지지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데일리 시장의 형인 빌 데일리 역시 엘 고어를 지지했고 이번에도 빌 데일리는 데일리 시장과 함께 바락 오바마 상원 의원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주요 언론들은 바락 오바마 의원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선 출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최근 9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한인 도매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역 기자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마감된 매매 기준 환율은 925.8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약 50원이 하락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200원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연간 10만 달러의 물건을 한국에서 들여온다면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천 달러, 5년 전과 비교할 땐 약 2만 달러 이상의 유통비용이 오른 셈입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한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과 식품 도매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급 물건의 90%를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한 도매업소는 들여오는 품목별 양을 줄이고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한 일부 제품들은 아예 수입을 보류했습니다. 작년 그 여름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번 초부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번 해에 들어서 거의 품목이 어떤 물건들은 그 한국에서 만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지사를 세우면서 만드는 물건도 있겠지만 거의 반 이상이 힘들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으로 올리면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정책이 지금 환율 하락으로 인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대형 업체보다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은 환율의 등락에 따라 제품의 수출입을 조절하면서 손실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1:1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소규모 도매업체들에게 비용 상승은 수입의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상승과 또 환율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이제는 또 동남아, 인도, 벵글라데시, 그다음에 베트남, 특히 베트남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체들이 진출해서 남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한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량과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주들도 환율 하락폭이 커질 경우 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뉴스 배역입니다.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시카고 총무처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면허 취득자의 연습 운전 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시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3개월의 운전면허 연습 기간은 9개월로 연장되며 이와 함께 지역별 순찰을 강화해 청소년 야간 통행을 강도 높게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고교에 진학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운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며 이 같은 관심이 때로 무면허 운전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습 운전 시간을 늘리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60%가 15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가시화됐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32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74년 11월 이후 32년 내 최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현재까지는 성장 둔화보다는 물가 압력 위험이 더욱 크다며 물가 상승 추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비록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급등했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압력 완화론자들은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면서 물가도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 사용을 주 전체에 금지하는 법안이 국내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뉴욕시가 내년 7월까지 맥도날드 등 모든 음식점에서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이어 LA에서도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법안이 제출됐으며 시카고시의회도 지난 14일 모든 식당들이 메뉴판의 칼로리 함량과 영양 정보를 수록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도 최근 업체들의 음식 성분 표시에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트랜스지방 사용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안의 모든 음식점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모든 음식물에 들어가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5g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제과회사에서 포장된 형태로 나온 감자칩 등을 제외하고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어떤 음식물도 식당 메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5년간 일구원혼 터전을 뒤로한 채 남은 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으로 보내고 있는 한인 부부가 있습니다. 최근 재충전을 위해 케냐에서 일시 귀국한 이규종 영예 부부를 애틀란타 KTN의 전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보, 일로 좀 와봐요. 에이즈, 말라리아 등 풍토병과 빈곤에 허덕이는 흑인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남은 여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이규종 영예 부부. 지난 2001년 담임 목사의 권유로 단기 선교차 아프리카를 첫 방문한 것이 장기 선교에 나선 계기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호련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선 이 부부는 매월 12월과 1월을 기해 애틀란타에 돌아와 재충전의 안식기를 맡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아프리카 현지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3년간 흑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낙후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션 팀의 그 목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영적 개발 사역, 사회 개발 사역, 육체 개발 사역 세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완전한 선교가 될 수 없어요. 나이로비에서 400km 떨어진 곳, 우간다 국경 지역인 케냐 엘곤산에 도착, 베이스를 정하고 70년 된 건물을 보수해 트레이닝 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이규종 씨 부부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선교가 아닌 문맹 퇴치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좀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80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다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선교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원에 의한 선교는 이미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지에서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엘곤산 제1본부와 이곳서 120m 떨어진 칼레문양에 제2의 본부를 두고 현재 케냐에 산재한 87개 교회 중 21곳의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이규종 씨의 선교 사역에는 연합장로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 10만 달러가 전부. 지난 3년간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현지 원주민들과 동화되는 데는 보람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노력으로 케냐 정부 사상 유례 없이 레오 가파로 국회의장과 국회 커미셔너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케냐 정부의 주목도 받게 돼 이들의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아침을 예배와 기도로 여는 이 부부의 삶은 오늘도 아프리카 케냐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 여권이 IC칩이 부착된 전자여권으로 바뀝니다. 한국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는 작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해온 전자여권 발급안을 수용해 내년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외교관과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이 시범 발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하반기부터 예산 10억 원을 따로 배정해 전자여권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권은 현행 사진 복사식 여권에 얼굴 정보,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정보가 담긴 IC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이번 전자여권은 미국이 최근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전자여권 발급을 의무화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위조, 변조 여권 발생률을 작년 0.059%에서 0.02%까지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락세가 주춤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7원 떨어진 매매 기준율 925.8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6.8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4.8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09.6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했으나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등이 공개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어제보다 7.45포인트 떨어지면서 12,463.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94포인트 하락해 2,427.6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2포인트 내려 1,423.5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이 짙게 끼면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76%, 바람은 남서풍이 평균 3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 온도는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밤까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1일 목요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가 예보됐습니다. 22일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가 예상됩니다. 23일 토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수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